네, 우리 불쌍한 웨르스테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그 법칙을 찾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못 있어서 정말 바로 그 년도 1820년에 비오 사바르 암페어가 이제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기장은 무엇이 만든다고 그랬죠? 전류, 움직이는 전하가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비오와 사바르가 발견한 법칙,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해석하니까 무엇만 도입하면 됐습니까? 쿨롱 법칙하고 똑같은데 쿨롱 법칙에서 전기장의 원인이 되는 전하는 스칼라고 자기장의 원인이 되는 움직이는 전하 또는 전류는 벡터라고 하는 사실만 이용하면 똑같은데 비오사바르 법칙이 나왔죠. 네, 그것을 웨르스테드가 하지 못한 게 너무 좀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기 현상을 하면서 쿨롱 법칙에는 똑같은 법칙인데 가우스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법칙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느냐? 표현하는 식이 달랐죠. 우리는 이 시간 중에 공부하면서 실제로 계산하는 거 이런 걸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편리하고 하는 것을 느낄 기회가 없었지만 실제 문제를 푸는 문제에 가면 가우스 법칙을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로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기장을 구하려면 전하분포가 특별한 경우에만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똑같이 자기 현상에서도 쿨롱 법칙과 대응하는 비오사바르 법칙이 있었다면 가우스 법칙과 대응하는 다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려고 하는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하려니까 가우스 법칙을 식으로 표현하려니까 우리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선속, 플럭스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됐죠. 이 선속이 바로 뭐였냐면 어떤 면을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수였어요. 이렇게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을 것 같으면 왜 가우스 법칙이 성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가우스 법칙을 다시 한번 써보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려면 맨 먼저 가우스 표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우스 표면을 지나가는 총 전기장 선속을 phi-b라고 하고 그 가우스 폐곡면 속에 들어있는 알자 전하를 Q라고 하면 가우스 법칙은 간단하게 뭐였어요? phi-b는 Q 나누기 입실론 제로. 즉 총 선속은 그 안에 들어있는 알자 전하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이다 라고 했죠. 이것을 적분으로 표시하면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이 좌변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전하 밀도에 대한 부피 적분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을 때 여기에 이 양전하와 음전하의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가우스 폐곡면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우스 폐곡면을 어때요? 전하가 없는 곳에 그 안에 전하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게 그리면 그 안에 있는 전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들어갔던 전기력선은 전부 다 나오죠. 따라서 총선속은 0이고 그래서 알자 전하도 0이고 가우스 법칙을 바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전기력선을 그려놓고 보면 가우스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이것을 대략 알 수가 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가우스 법칙이 성립한 이유는 뭐냐면 전기력선은 반드시 양전하에서 나오고 반드시 음전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절대로 둘로 갈라지거나 합쳐지지 않고 그 다음에 교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성질만 가지면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이 그냥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에 대응하는 자기장에 대한 법칙, 그걸 암페어 법칙이라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 암페어 법칙이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그냥 식으로 이렇게 유도하지 않고 이제
가우스 법칙은 전기력선으로 전기장의 모양을 잘 알면 됐다면, 또는 전기장의 성질을 알면 됐다면, 이번에는 자기력선을 그려가지고 가우스 법칙과 비슷한 법칙이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력선만 간단히 이제 복습해 보면, 점전화 하나 있을 때는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점전화가 하나 있을 때는 그 점전화로부터 나가니까 이걸 대칭의 모양으로 그려야 되겠어요. 음전화가 있을 때는 들어오게 그리면 되겠죠. 점전화 두 개가 있을 때는 똑같은 양전화 두 개가 있다면 서로 펼쳐 나가겠지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어요. 양전화와 음전화가 있다면 하나에서 나와서 다른 걸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양전화에서 전기력선이 나오고 음전화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전하량이 더 크면 전기력선의 수가 더 많아진다. 전하량에 비례해서. 자, 이런 것만 알면 대강 쿨롱 법칙이나 뭐 이런 수학적인 걸 잘 모르더라도 대강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점전화가 있는데, 하나는 전하량이 작고 하나는 전하량이 좀 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하량이 작은 데서는 듬성듬성 나오고, 전하량이 큰 데서는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전기력선이 많이 나오고, 만약에 부호가 다른 거라면 한 군데서 나온 게 다른 데로 들어가는데, 전하량이 큰 데로는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어디로 좀 없어지고 하는 이런 것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전기력선의 성질만 알면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체, 전하가 분포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축전기에는 균일한 전기장이 있는데, 균일한 전기장에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쫙 있죠. 방향도 같고 간격도 같게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린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거는 구형 축전기인데 가운데 구 도체가 있고 바깥에 구 껍질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 전하량, 안쪽 도체에 있는 전하와 바깥쪽 도체에 있는 전하는 똑같으니까 그 내부에 있는 전기력선의 수는 똑같아요. 갈라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깥으로 나가려면 이 전기력선이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바깥으로 갈수록 좀 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균일한 전기장에 도체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도체에 전기장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쫙 재배치한다고 그랬죠. 재배치해가지고 도체 내부에는 전기장이 0이 되도록 딱 재배치하는데, 그때는 도체구 바깥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조절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 도체구가 있는데 점전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전기력선이 될까, 대략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력선은 어떠냐? 자기력선의 특징은 뭐냐면, 전기력선과 달리 자기력선의 경우에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전기장을 그려본다면 직선전류가 만드는 전기장인데, 이 직선전류가 만드는 전기장은 그 직선전류가 중심이고 거기에 동심원을 그리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뱅글뱅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류가 원 모양의 도선을 따라 돈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도선 중심으로 해서 동글동글뱅이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막대자석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자기력선이 S극으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것은 N극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막대자석 내부를 통과해 간 거예요. S에서 들어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N극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우리 뭐를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솔레노이드 전자석 모양으로 그린 거에서부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자기력선의 특징은 시작과 끝이 없다. 이것만 전기력선과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둘로 갈라지지 않는다든가, 자기력선은 또 그 다음에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합쳐지지 않는다든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고, 자기력선이 촘촘한 곳은 듬성듬성한 것보다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선만 그려 가지고 이제 자기장의
자기장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냐면 자, 가우스 법칙에 대응하는 자기 현상의 암페어 법칙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지나간다면 여기다가 전기 쌍극자하고 막대 자석을 그려놓은 것처럼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고 자기 쌍극자 또는 막대 자석에서 만든 자기력선도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것은 같지만 차이는 뭐냐면 그 중간 부분 전기력선의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중간 부분이 오른쪽으로 전기력선이 생기는데 자기력선의 경우에는 그 중간 부분이 S극에서 N극으로 왼쪽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우리 이제 자기력선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잘 알면 그러면 가우스 법칙에 대응하는 암페어 법칙은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